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조선시대 오긴 온 건가?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왜들 이리 소란이냐?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대감. 셋째 왕자인 충녕대군의 병환이 위중하다 하옵니다. 허허, 매일 밤을 독소 때문에 세우시더니 결국 탈이 나신 게로구만. 어떠냐? 빨리 나을 수 있겠느냐?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줄로 하옵니다. 그래,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책만 읽었단 말이냐? 여봐라! 충녕의 방 안에 있는 책들을 모두 태워버리도록 하여라! 조선시대 세 번째 임금인 태종에게는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양령, 둘째가 효령, 넷째가 성령, 그리고 세 번째 왕자인 충녕대군은 글리기 너무 즐겨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책을 모두 가져가셨구나. 이럴 때 대비해서 숨겨둔 책이 있지. 또 책. 정말 어쩔 수 없는 왕자님이셔. 자, 여러분, 이분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어질고 총명하여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신 세종대왕이랍니다. 학문으로 보나 어진 심성으로 보나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 될 사람은 셋째 동생 충녕이다. 그러나 어쩌면 좋은가? 왕명에 의해 첫째인 나 양령이 임금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 충에게 임금을 물려다. 마시자 마셔. 여봐라 술 더 없느냐? 이런 심한 내 세자를 엄중히 벌하리라. 여봐, 세자 양령대군을 패하고 새 세자로 충녕대군을 책봉하니 충녕을 잘 보필하도록 하라. 성이 아득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자가 된 충녕대군이 5년 후인 1418년에 왕위에 오르니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이 아우에게, 이 못난 아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일부러 기이한 행동을 하셨던 양령 형님. 그리고 승려의 길을 택하신 효령 형님의 깊은 뜻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 필이 어질고 훌륭한 임금이 되어 두 형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우선 굶주림을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오.
그대들은 풍년에 걷어들인 곡식들을 저축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시오. 세종대왕이 명한 이 제도를 의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흉년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보게, 새 임금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시라며? 이러다 뿐인가?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다네. 저게 뭔가? 뭔데 그래? 외구가 나타났다! 왜구란 일본의 해적들을 말합니다. 대마도를 본거지로 한 왜구들은 번번이 우리 해안에 나타나서 양민들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해가곤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감히 왜구 따위가 말썽을 피운단 말인가? 이제 철사 이종무는 해군을 이끌고 왜구들의 본거지를 뿌리 뽑도록 하라. 성님 만극하옵니다. 용감한 장수 이종무는 함대를 이끌고 대마도로 진군했습니다. 앞으로 돌격하라!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던 왜구들은 머리 숙여 항복하고 다시는 노략질을 안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왜구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도둑질을 할 것이며 삼포를 개양하여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나라가 평안하려면 국경을 튼튼히 지켜 왜구나 북쪽 오랑캐들이 얕잡아보지 못하게 하리라. 세종대왕의 이러한 뜻은 1443년에 실현됐습니다. 최윤덕, 김종서, 이징옥과 같은 용감한 장수들이 북방의 야만족들을 청벌했던 것입니다. 특히 김종수는 두만강 방면에 육진을 개척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경을 확실히 이루어 놓았습니다. 1437년의 일이었습니다. 여봐라. 예. 지편전에 누가 있느냐? 신숙주가 글을 읽고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허허, 신하가 밤늦도록 책을 읽는데 내가 어찌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느냐? 지편전으로 갈 채비를 갖추어라. 지편전이란 젊은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던 곳을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학문의 융성을 위해 지편전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상감마마의 겉옷이 아닌가, 어지신 임금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야 하는 법. 내 이제 자연의 이치를 연구해버리라. 제임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계를 만들고자 한다. 전국에 명을 내려서 유능한 기술자를 모집하도록 하라. 동네 땅에 장영실이라는 자가 있으나 신분이 천한 노비의 신분인지라. 하늘나라에 천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장영실에게 혹은 벼슬을 주어 영국해 하라. 과연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과학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됩니다. 자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낸들 알아. 글자는 양반들이나 배우는 거지 우리 같은 평민들이 알 게 뭐야? 에이구, 가서 일이나 하세. 허허,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성의 수가 적으니 나라 일이 참으로 힘들도다. 중국 글자인 한문의 수가 너무 많아 배우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렇소, 중전의 말이 옳소. 왜 우리나라만의 글자가 없단 말인가?
중국의 한자만이 최고인가? 새소리 같은 것은 한문으로 적지 못한다. 만약에 새 글을 만든다면 소리도 적어낼 수 있을까?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이 제일이다. 조선의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도록 하라. 무지한 백성들을 둔 나라가 어찌 흥할 수 있겠소? 경들은 과인의 뜻을 막지 마오. 중국의 한자는 사물의 형상에서 따온 글자라. 글자 수가 너무 많고 배우기 어려워서 우리 백성들이 사용하기에는 적당치 않소. 새 글은 숫자가 매우 적으면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어야 하오.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세종대왕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현전의 학자들을 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를 시키지 않고 직접 글을 만드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글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우주의 만고불변의 진리와 하늘의 깊은 뜻, 땅과 사람의 이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전하, 관상관들이 아래기를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다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상감마만합시오. 그거 참 꼬리가 길기도 하구나. 옳고 하늘과 땅의 형상을 따서 글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하늘, 땅, 사람을 표현하는 이응, 이 등의 한글 모음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또한 입과 혀의 형상을 따서 기역, 니은 등의 자음을 만드니 이것은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과학적인 글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 모두 합쳐 28글자가 창제됐습니다. 나라의 말과 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로 어리석은 백성들은 마음속의 일을 말하고자 하나 마침내 그 뜻을 다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나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무슨 방이 붙었지? 아니, 우리도 이제 한글을 글을 읽을 수 있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뜻깊은 우리 한글이 창제됐습니다. 세종 28년, 그러니까 1446년의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의 편리함과 뛰어난 과학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정작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크게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종은 음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악기 도감을 만들어 학연으로 하여금 악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세종 13년인 1431년의 새해 아침이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은 1450년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방
국방정책으로부터 과학, 기술, 음악, 서적 출판, 학자 양성, 한글 창제에 이르기까지 세종대왕은 모든 면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남겼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임금님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아바마마께서 부르신다고? 야, 이쁘다. 어서 오너라.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느니라. 어머, 웬 꽃그림이? 어떠냐? 정말 아름다운 꽃이지. 정말 예쁘군요. 무슨 꽃이옵니까? 당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이란다. 정말 꽃 중에 꽃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구나. 아름답기는 하나 향기가 없는 꽃이 어찌 꽃 중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이 꽃이 향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이온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사옵니다. 그렇기는 하다만 설마. 분명 향기가 없는 꽃이옵니다. 허허, 정말 그럴까? 공주야, 네 말이 맞았다. 정말 이 꽃은 향기가 없구나. 당나라가 넓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모든 것이 우리보다 좋지는 않사옵니다. 우리 신라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사옵니다. 허허, 과연 총명한 공주로다. 예쁘고 영리한 공주. 자, 만화인물 한국사 오늘의 이야기는 선덕여왕 편입니다. 신라 제26대 임금인 진평왕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신들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기로 소문난 덕만 공주를 여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로 나뉘어 영토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신라의 임금이 됐다고 백제의 힘을 보여주자! 백제와 고구려는 여왕이 다스리는 신라를 얕본 나머지 계속 국경을 넘어 공격해왔습니다. 여봐라! 내 아무리 여자의 몸이지만 우리 신라를 얕보는 무리들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신이 출정하여 신라의 힘을 보여주겠나이다. 김유신 장군, 그대만 믿겠소. 화랑도의 무서움을 보여주라!
백제와 고구려는 단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경을 침입해 왔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계속 국경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소? 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무엇이요? 절 사신으로 보내주시면 당나라와 화친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가 감히 신라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좋은 생각이요. 당나라는 문물이 발달했으니 이 기회에 당나라의 문화를 들여오는 것도 함께 추진하시오. 알겠사옵니다. 선덕 여왕은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화친을 맺는 한편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해 신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이 기후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소? 별자리를 관찰하면 그날그날의 날씨와 일년의 기후를 알 수 있는 법. 어떻게 하면 별자리를 잘 관찰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오. 이제 첨성대를 통해 별자리를 관찰하여 한 해의 기후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어.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요. 마마, 괴이한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궁전 서쪽의 영묘사 옥문못에서 며칠 동안 개구리와 두꺼비가 시끄럽게 운다 하옵니다. 옥문못에서? 알천 장군과 필탄 장군은 어디 있어? 알천이옵니다, 마마. 마마, 필탄이옵니다. 군사 1,000명씩을 데리고 영묘사 옥문못으로 가시오. 그곳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이오. 그걸 어떻게 하시고? 장군! 나는 옥문못으로 들어갈 터이니 장군은 계곡으로 올라가시고. 알겠소. 장군이 적을 유인하면 그때 절벽 위에서 협공을 하겠소. 아니, 신라군이다! 우리가 숨어 있다는 걸 납지 않았단 말인가? 거기야! 드디어 걸려들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멈춰라! 우리가 이상하다! 목을 걸려라! 선덕 여왕의 놀라운 지혜 덕분에 몰래 왕궁을 공격하려던 백제군은 크게 패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래오! 북으로부터 고구려군이 침입했다 하옵니다. 마마, 백제가 또다시 침공했다 하옵니다. 대야성에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갈수록 신라를 넘보니 이를 어찌하고. 마마, 무슨 근심이라도. 자장열사, 하루라도 국경이 편안할 날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나무함의 탑을, 나라를 소하는 탑을 건립함이 좋겠습니다. 아니, 탑을? 마마, 오셨사옵니까? 아직 모습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탑이 될 것 같소. 그렇습니다. 구층 탑의 각 층마다에 주변 국가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그 나라들을 누르고자 하는 뜻입니다. 황룡사 구층탑은 우리나라 최대의 탑이자 전 세계적으로 화려한 건축미와 웅장함을 자랑하는
위대한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선덕여왕의 국방정책과 문화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백성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부근에는 끊임없이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신라는 강한 왕이 다스려야 한다. 여자는 신라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심려 마옵소서 마마. 신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반역자 비단과 염종은 당장 투항하라! 여왕의 치마 밑에 엎드린 개야! 너야말로 항복하라! 김유신은 여왕의 개다. 쫓아보내라! 헐! 반역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동의할까 걱정이요. 여왕이 계신 반월성 쪽으로 간다. 여왕별이 떨어진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어젯밤 여왕별이 떨어졌다네. 큰일 났군. 여긴 저주받은 땅이 될 거야. 하늘의 뜻이 여왕을 버린 게 아닐까? 명활 산도 가야겠어. 빨리 꺼져. 큰일이옵니다, 장군. 백성들이 반란군이 있는 명활선성 쪽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간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군. 정녕 하늘이 날 버리는 것일까?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마마. 묘한? 그러하옵니다. 아니, 저게 뭐지? 여기 숙전한다. 하늘이 여왕 편을 들었어! 빨리 도망가자. 안돼! 돌아와 말이야! 반란군들이 투항했다 하옵니다. 백성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돼! 여왕 만세! 결국 선덕여왕을 몰아내려는 반란은 평정됐습니다. 모두가 공들의 덕분이요. 아니옵니다. 마마의 자비로움에 하늘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용처럼 보인 것은 김유신이 생선뼈로 만든 거대한 연을 띄웠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두가 내가 덕이 없는 탓이요. 아니옵니다, 마마. 기운을 내십시오, 마마. 이번 일로 심려가 크신 모양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병석에 누우시다니. 서기 647년 설날이 되자 선덕여왕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공들의 고생이 많았소. 황공하옵니다. 어서 쾌차하옵소서. 아니요, 내 명은 내가 하오. 난 이달 8일에 부처님 곁으로 갈 것이오. 마마 무슨 말씀을?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신라를 만들어 주시오. 공들만 믿겠소. 만극하옵니다. 내가 죽으면 낭산 도지천에 묻어 주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서 훗날 통일신라의 기초를 마련한 선덕 여왕은 이처럼 총명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비로 백성과 신하들을 보살폈으며 첨성대 건립은 천문학을 농사에 적용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특히 훗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정신적인 기틀이 된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는 업적을 남긴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